자, 반갑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 나눗셈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 물론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나눗셈을 한다고 하면은 정수에서 혹은 자연수에서만 했었는데 지금 이 단어는 이제 다항식에서 한번 나눗셈을 해보는 거지.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항식의 나눗셈하고 정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쓸 거냐 요 두 가지인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문제를 잠깐 보자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정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볼 건데 만약에 7 가지고 뭐를 나눌 거냐면 25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3, 7에 21에다가 나머지가 이제 4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했었는데 이 나눗셈을 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7분의 25라는 것이 몫은 3이고 나머지가 4다. 그지? 7로 나누면 몫은 3이 되고 나머지가 4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이해를 못한 학생이 없겠지만, 그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러면 보통의 식에서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25라는 수는 7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4였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쓰는 것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나누는 수와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어차피 같은 거야. 그치? 같은 거. 양변이 같은 건데 우리가 얘를 몫이라고 해서 보통은 Q를 쓰고 4는 나머지다 해서 R을 쓴단 말이야. R. 이와 같이 정수의 나눗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수의 나눗셈에서의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은 나누는 수보다는 나머지가 작을 수밖에 없지. 그지? 이 나머지라는 수는 7로 나누어서 남는 수니까 당연히 7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지? 그지? 자, 이거를 다항식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야. 다만 나누는 차수보다는 나머지의 차수가 낮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거예요. 원칙.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항식을 보고 여기 있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어떤 방법이다. 옆에서 다시 한번 그냥 써볼게. x 더하기 a로 뭐를 나누고 있냐면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나눈다. 그럼 나눌 때 여기에 있는 이 3차식과 최고창을 본다고 생각해봐. 최고창. 여기 3차식과 여기 1차식을 맞춰서 x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x3차가 나오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뺄 건데 그 과정이 여기에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됐다는 건 a가 1이었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말해서 a가 1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곱해서 이 자리에 a 대신에 1을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지. 그지? x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사라지고 이렇게 빼니까 3x제곱이 됐는데 뒤에 남아있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면 돼. 왜냐면 여긴 0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는 3x제곱이고 여기는 x니까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여기에다 3x를 곱해야 같아지겠지. 그지? 자, 3x제곱 더하기 3x가 되고 빼니까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3이 됐다. 그럼 이번엔 다시 마이너스 5x랑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x 빼기 5가 되고 나머지가 빼니까 8이 되는 거지. 자, 이런 방식으로 여기 보이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진행한 건데 나누는 식 1차식 나머지 상수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당연히 어때야 된다고? 차수가 낮아야만 된다. 얘를 우리는 나머지라고 하고 이 위에 보이는 이 녀석을 몫이라고 하는 거지. 목과 나머지. 자, 이렇게 우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건데 지금 방금 썼던 식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거야. 뭐라고 쓸 거냐면 저기에 보이는 3차식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다. 자, 3차식을 여기에 보이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나누는 식에다가 곱해주고 나머지는 더해주자. 자, 앞으로는 이렇게 쓰는 식이 훨씬 더 많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기억해야만 된다 우리가. 이해되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같은 방법인데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뭘로 나누고 있는 거냐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3으로 나누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4x 세제곱이랑 얘가 같아지려면 4x가 필요한 거니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12x가 되고 빼면 7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5가 될 거고 이번에는 7x제곱이랑 같아지려면 7이 필요하니까 7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1이 되면서 빼보니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0 얼마가 돼요? 6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얘는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1차식이 남으면 얘가 나머지가 된 것이다. 얘보다 얘가 어떻다고? 차수가 낮으면 끝났다. 얘를 뭐라 그래? 몫이라고 하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을 나머지라고 한다. 자, 둘을 비교해 보면 A, B, C, D는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이와 같은 것을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야. 몇 문제 안 돼. 집중해서 잘 봐. 자, 이번에는 fx라는 요 3차식이 하나 있는데 3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에 더하기 x-5를 뭘로 나눈다고? 3x-1로 나누자는 거잖아. 그러면 3x 세제곱이 얘랑 같아지려면 x 제곱 하나만 곱하면 되니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면서 빼보니 6x 제곱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고 6x 제곱이랑 얘가 같아지려면 2x를 곱하면 되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면서 빼니까 3x 마이너스 5가 되고 3x랑 3x가 같아지려면 1만 필요하니까 3x 마이너스를 되면서 뺐더니 마이너스 4가 됐다. 1차식으로 나눌 때 상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이 위에 보이는 아이를 우리가 몫이라고 한다 이런 거지. qx 얘는 rx x라고 쓰는 이유는 x를 포함하는 어떤 다항식이다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qx라는 몫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일 거고 rx는 물론 x는 들어있지 않지만 마이너스 4였다는 거지. 그러면 이와 같이 몫과 나머지를 구한 뒤에 뭐하래? q1, r1이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1 집어넣어서 4라고 쓰면 되고 r1은 사실은 x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은 것을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 모르는 학생들은 한 두세 번만 풀어보면 정말로 이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자, 이 내용이 사실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이에요. 빈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의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주어진 식을 일단 먼저 읽어봐. px를 x-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하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쓴다고. px를 x-로 나누면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다. 몫은 곱하는 거고 나머지는 더하는 거야. 앞에서 우리 이미 다 얘기했잖아. 근데 xpx를 x-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그랬으면 이번에는 xpx를 여기에다가 x를 곱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x를 한번 곱해 볼게. 자, 이렇게. 잘 봐. xpx라는 것은 위에 주어진 식에다가 x를 곱했는데 뭐 하라고 돼 있냐면 xpx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다고.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한번 써봐라. x-1로 묶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여기에는 뭐가 더해질 것이냐를 쓰래. 반드시 조심할 거. 이 둘의 관계야.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뭐만 와야 돼? 상수만 와야지. 1차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 낮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xpx로 x-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마치 x-이니까 여기에 xqx가 들어가고, 왜냐면 x 빼기를 앞으로 빼니까 xqx잖아. 나머지가 rx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심할 건 이 자리에는 상수만 와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x-를 1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또다시 1차식이잖아. 그러면 1차식은 1차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x-1로 rx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몫에다가 r을 썼어. 그러면 나머지가 r이 된다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 자, rx는 x-1로 나누면 몫은 r이고 나머지는 r이다. 자, 여기에 주어진 요 1차식을 이와 같은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x-1 qx에다가 여기 보이는 이 rx 자리에다가 x-1의 r 플러스 r을 쓰게 되면 얘네 둘이 x-를 공통인수로 봐서 x-를 공통인수로 보니까 나머지가 x, qx가 있고 여기 x-를 더하기 r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x-를 묶어서 쓴 식에다가 뒤에 보이는 요 r만 남게 된다고.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써줘야만 몫은 x, qx 더하기 r이고 나머지는 r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여기 보이는 요 4번이라는 거지. 이 내용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x-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상수만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나머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rx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써줘야 돼. 근데 또 하나 더, 이렇게 쓰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한 문제만 더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qx와 r이라고 했다. 식 한번 써볼게. 자, fx를 x-3으로 나눈 몫은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돼 있는데 x fx 더하기 7을 x-로 나눈 몫은 뭐냐, 뭐 나머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예를 써보면 x fx 더하기 7을 x-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무엇이고 나머지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일단 마지막 판단은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 거야.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 보이는 이 fx 있잖아. fx에다가 x를 곱한 뒤에 7을 더했네. 그러면 x를 여기다 곱한 뒤에 7을 더해주면 당연히 똑같이 x를 곱하고 난 뒤에 여기다 7을 더해주면 좌변과 우변은 어차피 같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x를 곱한 뒤에 7을 더했다. 근데 목적은 이거잖아. x 빼기 3으로 최대한 묶어서 옆에 곱해진 게 무엇인지 옆에 더해진 게 무엇인지를 찾는다. 그러면 얘를 x-3으로 묶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xqx가 있고 여기는 rx 더하기 7이 있어서 마치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면 얘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얘도 몇 차식이야? 1차식이라고. 근데 x 빼기 3으로 묶어버리고 싶은 생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쳐다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x 빼기 3으로 묶었을 때 xqx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요 rx에서 요 x가 x 빼기 3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요 x를 x 빼기 3 더하기 3으로 한번 써봤어. 이번엔 앞에서 했던 거랑 약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야. x 대신에 뭘 썼다고? x 빼기 3 더하기 3. 그러면 얘가 x 빼기 3의 xqx에다가 r을 x 빼기 3에다가 하나 분배하고 다시 3에다가 다시 분배하고 이렇게 썼더니 마치 앞에 있는 것도 x 빼기 3이고 뒤에 있는 것도 x 빼기 3이 있어서 x 빼기 3으로 묶이는 것처럼 인수분해해버리면 xqx에 더하기 r이 묶인 채로 뒤에 상수 3r 플러스 7만 남는다 이거야.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몫은 xqx 더하기 r이고 나머지는 3r 플러스 7이 되는 거지. 자, 답은 얘인데 말이야. 만약에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으면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지금 이 과정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익숙치 않을 수 있다. 다만 3-4번만 연습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인 건 확실하다 이거야.